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만나게 된 차는요, BMW인데 G32라는 코드로 불리는 6 시리즈 그란투리스모 6GT입니다. 그 중에 이제 4기통 2.0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후륜구동인 620D 럭셔리 라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를 일상 상황에서 주행했을 때 발견되는 특징들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요, 2000cc 싱글 터보의 디젤 엔진으로 190마력과 40.8kgm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차의 크기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외관의 길이는 5m를 넘고요, 휠 베이스도 3m를 넘는 3070m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G32이기 때문에 현행 5 시리즈가 G30이잖아요, 세단이. 그래서 현행 5 시리즈랑 휠 베이스만 비교를 해봐도 10cm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는 몸무게가 좀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발표된 기준으로는 1920kg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0마력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넘쳐나는 힘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ZF의 자동 8단 변속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아서 주행할 때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차가 외관상 차의 높이를 보면 세단보다는 분명히 키가 커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더라도 세단보다는 이 시선의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헤드룸이 굉장히 여유가 많고, 그리고 차의 이 옆부분, 그러니까 도어 패널이, 이 도어 패널의 상단 부분이 좀 높이 있다 보니까요, 차의 높이는 분명히 높은 편인데 이 주변부를 보면은 좀 아늑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요 가운데에 주행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츠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 에코 프로 모드로 가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교통 흐름을 따라가는 정도의 주행에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출력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엑셀을 좀 많이 밟으시는 편이 아닌 그런 분들이 이 차를 운전하실 때는 이 낮은 RPM부터 풍부한 토크가 이 차를 끌어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상당하다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4개의 도어가 창틀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갖고 있죠. 그래서 문을 열면 조금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닫으면 다시 올라가서 밀폐성을 올리는데요, 이 유리를 보면은 이중 접합 유리도 아니에요, 도어 유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행 중에 외부 소음은 굉장히 잘 차단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마침 지금이 막혔으니까 이 차의 운전자 보조 기능을 좀 최대한 켜볼까요? 이제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이라고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계기판에 녹색으로 이 스티어링 휠의 아이콘이 나타나면서 그 옆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세팅됐다는 그거가 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를 켰을 때만 차선 똑바로 가는 주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차는 보면은 이제 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적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왼편에 있는 이 크루즈 그림에 2가지 그림이 있죠. 이 사다리꼴의 차선 그림과 가운데에 이 스티어링 그림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조향 보조가 있다는 뜻이죠. 그게 있을 때는 이렇게 차선 똑바로 갈 수 있는 기능을 차가 수행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 일부러 좀 핸들에서 손을 띄고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이 오렌지색으로 1차 경고를 해주죠. 일단 무시하고 가볼게요. 이제 이렇게 계기판과 스티어링 양쪽에 빨간색으로 경고를 하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뭔가를 시켰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처음에는 좀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하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애가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점점 톤이 올라가죠. 마치 그렇게 좀 엄마가 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그런 경고의 단계가 느껴져서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이 풀 디지털 계기판과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고 하나요? 이게 뭐라고 부르죠? 그거가 둘 다 12.3인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모니터가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걸 터치해야 될 때 오른쪽 끝에 있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야 되면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한테는 이 운전석의 등받이에서 몸을 띄워야지 이렇게 손이 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걸 만질 필요가 없이 이 가운데에 이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을 보면은 그 두 가지의 단계가 있죠. 앞차와의 거리까지만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단계가 하나 있고, 모드를 한번 누르면 그때 가서 이제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지금 여기가 70km인데 셋이라는 화면이 잠깐 계기판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거의 설정 속도를 이 도로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규정 속도를 맞추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셋 버튼만 눌러주면 다시 그걸로 회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 이 모드라고 써 있는 거는 이 거리 조절 시 크루즈 컨트롤만 작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조향 보조까지를 포함한 그런 완전 자동화된 운전을 할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지금 앞차를 따라 가지고 얘가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그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BMW의 고급 모델에는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 차에는 4존 에어 컨디셔닝이 들어가 있죠. 앞좌석 좌우, 뒷좌석 좌우. 근데 여기 이제 앞좌석에 보면은 오토라는 버튼도 좌우에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바람의 양도 따로따로,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도 따로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보통 많은 차들에서 볼 수 있는 2존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하면 양쪽의 온도는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바람의 양이나 바람의 방향은 한 가지 세팅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의 이 공조장치는 진정한 의미의 2존 풀 오토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얘기해야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 조작보를 보면은 이 화면 아래에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두 개씩 높이를 좀 다르게 해놨네요. 이게 다 평면으로 되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구분이 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조금 들어가게 해놓고 나오게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해놓은 점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이 두 가지 끼리의 버튼들을 그렇게 해놨네요. 가운데 메뉴 버튼을 누르면 앞에 이제 세부 설정 부분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네, 그런 게 있네요. 이 차가 에어컨이 중요한 차가 아닌데 제가 너무 긴 시간 동안 에어컨 얘기만 말씀드렸네요. 이 차의 주행 감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주행에서는요, 한없는 편안함을 줍니다. 이 차의 서스펜션은 감쇄력 조절되는 타입은 아니고, 그 뒷 서스펜션만 셀프 레벨링이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뒷좌석 에어 서스펜션은 감쇄력 조절이 되느냐, 그거는 제가 이따가 와인딩 로드에서 가서 타봐야 알겠지만은, 적어도 이 설정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따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감쇄력 조절하는 메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 중에 이 차 안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는 차가 움직이고 있는 한 날 수밖에 없는 소리 있잖아요. 네, 바퀴 굴러가는 소리. 이 차는 특히 19인치 휠이라 가지고 앞에는 245, 뒤에는 275로 타이어도 두꺼운데 아주 볼륨이 낮은 타이어 구르는 소리, 바람 소리는 뭐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이 정도의 속도에서는. 그래서 주행 중에 정숙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스티어링 휠도 이제 3스포크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여기 뭐 M마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차가 이제 럭셔리 라인 트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좀 림을 얇게 만들었고, 요 9시 15분 방향에 좀 일정 영역까지는 좀 두껍게 만드는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이렇게 갈 때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차가. 네. 자, 그럼 주행 모드를 에코프로의 윗단계인 컴포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계기판의 디자인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아까 에코프로일 때도 그러니까 출력을 지금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 표시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포트로 하니까는 0에서 100이라는 단위로, 그러니까 엔진 회전계가 없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에 출력을 몇 프로를 쓰고 있는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표시는. 그러면 잠깐만 스포츠로 해볼게요. 스포츠로 하니까 이제서야 그 엔진 회전계가 나오네요. 네. 사실 뭐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제가 뭐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차의 캐릭터상 다른 BMW 모델들 중에서는 좀 운전 재미에는 좀 덜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선택하실 것 같거든요. 더더욱이 그런 분들에게는 뭐 지금 내가 몇 RPM을 쓰고 있는데 얼마까지 더 쓸 수 있다 라는 표시는 평상시 주행에서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분께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백분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좀 해몽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실용 영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주행에서 하는 엑셀을 많이 밟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중간 영역에서의 추월 가속 능력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좋게 느껴집니다. 충분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에코프로에서 컴포트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엔진의 반응성도 약간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 때는, 지금도 잠깐 바꿔볼게요. 에코프로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엑셀에서 발을 띄면 속도가 줄지 않고 그대로 항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팅, 이 중립주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탄력주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를 보여드리면 더 확실하겠죠. 여기 이제 에너지 이동, 지금 이제 엔진 작동 중이잖아요. 지금 에코프로인데 엑셀에서 발을 넣으면 탄력주행, 관성주행 이렇게 나오죠. 네. 에코프로에서는 이게 작동을 했지만 컴포트로만 바꾸잖아요. 거기서는 이 탄력주행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엑셀에서 발을 놨을 때 좀 엔진 브레이크 같은 반응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제 같은 상황인데 엑셀에서 발을 놔보면요, 네, 이 속도가 약간 줄면서 여기 보면은 차지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이제 BMW는 꽤 오래전부터 그 회생제동, 네, 그거를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작을 하네요. 지금 이 컴포트 모드에서 엑셀에서 발을 놓으면 확실히 아까 에코프로에서의 이 탄력주행, 그때보다는 엑셀에서 발을 놨을 때 속도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건 있어요. 스포츠로 좀 놔볼까요? 스포츠로 놓으니까 바로 변화가 생기는 게요, 운전석의 등받이가 좀 이 측면 볼스터가 쪼여드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러다가 잠시 다른 모드로 바꾸잖아요. 그럼 곧바로 이 안에서 뭔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면서 등받이가 약간 느슨해져요. 네, 그런 변화가 바로바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차의 뒷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지만 저거 조절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인디비주얼 구성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스티어링 2단계, 엔진 2단계, 변속기 2단계, 이렇게만 있지 여기에 댐핑이라는 항목이 없죠. 네, 그래서 얘는 앞은 당연히 이제 감쇄력 조절과 상관이 없고, 뒤도 에어 서스펜션이긴 하지만 일단 이 설정상으로는 이게 없다는 게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넣으니까는 분명히 이 조향도 더 무거워졌어요. 조금 더 이 차선을 바꾼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두 손에 힘을 좀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에코프로일 때와 좀 다른 점은요, 공조장치에서 온도 설정을 제가 바꾸지 않았는데 이게 더 찬바람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에코프로에서는 에너지를 아끼느라고 공조장치 쪽도 거기에서의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느라고, 네, 조금 덜 찬바람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에코프로로 가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년 들어가지고 디젤과 휘발유의 가격이 역전되면서 디젤의 메리트가 더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점점 모델 라인업에서 디젤을 좀 조용히 이렇게 빼내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디젤은 점점 사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디젤의 존재의 이유가 전혀 없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출력이 비슷한 그 수준의 가솔린 엔진과 비교를 하면 주행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래도 연비는 더 뛰어나죠. 근데 예전에는 연비도 더 뛰어나지만 디젤도 더 쌌기 때문에 그런 유류비 차이가,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졌죠. 여전히 디젤이 메리트는 있지만 네, 예전만큼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디젤 엔진들이 존재의 이유를 갖는 것은 주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타나죠. 그게 비용적인 메리트는 덜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동일한 양의 연료를 주유를 했을 때 이 뽑을 수 있는 주행 가능한 거리는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몇천 킬로씩 타신다 라고 한다면 주유소를 들락날락 해야 되는 횟수가 디젤을 타시면 더 줄어들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활 속에서
좀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라는 부분으로는 여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월간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께는 여전히 그러니까 유류비가 세이브되는 것은 네,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주유소를 덜 가도 된다 하는 점, 그러니까 더 적은 횟수로 가도 된다 하는 점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디젤의 여전한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의 이제 연료계만 봐도 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연료통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제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60몇 리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0에서 1까지 수준으로 본다면은 절반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이 유류계 그러니까 연료량계 바늘이. 그런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 찍히는 게 444km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좀 많이 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주행 가능한 거리가 마음 든든하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새로운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차를 통해 타고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 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는 충전 비용이 있겠고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는 연료 비용이 있겠죠. 유류 비용이. 네. 근데 이제 동일한 주행 거리를, 그러니까 장거리를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요즘 새로 나오는 전기차들의 충전 시간이 아무리 짧아졌다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먼 거리까지 좀 안심하고 고속 주행으로 계속 가는 데 있어서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여전히 디젤이 큰 우위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에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트릭스 기능과 이 코너링 기능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명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실내등을 끄겠습니다. 제 얼굴이 보고 싶으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일단 그 설정이 되게 하려면은 하이빔이 자동으로 켜져 있어야겠죠. 여기 켜져 있고요. 네, 앞에 저 멀리에 차들이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모드로 계속 타면서 엑셀을 좀 더 깊이 밟으니까요. 네, 그때는 출력이 좀 바로 뽀록이 나네요. 네. 지금도 앞에 선택적으로 영역별로 하이빔 제어를 하는 게 느껴지죠. 옆에 차가 지나가니까 그 부분은 또 낮췄고요. 일반 고속도로의 규정속도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서스펜션은 좀 단단한 세팅이고요, 그에 반면에 뒤는 좀 부드럽고 그런 세팅으로 앞뒤가 조합이 되어 있네요. 얘가 지금 이 영역별 제어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가로등이 켜 있을 때에는 하이빔이 올리지 않죠. 이걸 지나면 이렇게 마치 광명이 생기듯이 네, 그렇게 스르륵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은 BMW 모델에서 주행하다가 이 시프트 패들의 왼쪽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표시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 그 속도에서 선택 가능한 가장 낮은 기어 단수로 하잖아요. 또 어떤 차는 그게 스프린트라고 이렇게 적히면서 일시적으로 좀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얘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걸 길게 당기면 M6에서 M4로 이렇게 바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 속도에서 선택 가능한 제일 낮은 단수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네, 표시가 따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속도가 좀 높게 주행하다가 일시적으로 확 속도를 낮추면서 기어를 좀 낮은 단을 선택해야 될 때
바쁘게 왼손을 여러 번 당기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그리고 이 브레이크의 좀 담력에 의한 이 제동력 변화의 특성은 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BMW와 같은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밟은 초기부터 강하게 제동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타입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차에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이 코너링 기능이 있다는 거를 좀 어딘가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조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코너가 연속되는 데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어떨지. 자, 여기 앞에 구간에서부터거든요. 자, 앞에 조명이 하나도 없어지고,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코너링 기능은요. 이렇게 조향을 할 때 뭔가 빛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좀 들지가 않습니다. 이 6 시리즈 GT가 정말 자신의 장점을 잘 표현하는 그런 주행 조건은 어떤 때냐면요, 지금과 같은 고속으로 항속주행, 크루징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정말 편안함과 안심감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의 이름처럼 원래 GT라는 장르는 좀 장거리를 편하게 빠른 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뜻하잖아요. 이 차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거리 운전이 많으신 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의 가격대가 이제 8천만원 초반대에서 1억을 좀 넘는 가격대 하는데요. 혹시 이 차의 디자인 때문에 그 가격대 주고 살만한 차가 맞나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 차의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여러 조건에서 직접 운전을 해보시면 가격대에 맞는 고급차가 맞구나, 이 주행 감각이, 그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하실 때는요, 시승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결정이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6 시리즈 GT가 대부분의 주행 상황에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제공을 하지만 좀 예외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래 위로 좀 많이 낙차가 있는 그 요철이 좀 지속될 때, 그때는 이 앞바퀴와 뒷바퀴의 그걸 반응하는 주파수가 좀 차이가 꽤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동이 좀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일단 진입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주행을 일정 구간 해야 될 때는요, 그때는 좀 주행 속도를 낮춰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 620D 그란투리스모, 이 차에서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딱 한 가지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속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아주 RPM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가속을 해 나갈 때, 그때 아마 에너지 효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변속기가 이제 직결감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무거운 차체를 이제 견인해 나가다 보니까 그 좀 일부 영역에서 좀 진동이 발생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서서히 RPM을 올려갈 때, 그때 아주 짧은 그런 구간에서 엔진 진동이 생기면서 그게 스티어링 휠과 그 다음에 시트를 통해 가지고 운전자의 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전해지는 특성이 좀 있네요, 보니까. 정말 미세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이제 이 차를 시내에서 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데서 타봤을 때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디젤이 단점이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그런 도심에서 주행할 때 얘는 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일단 차가 멈추면 그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작동하면서 엔진이 꺼진 상태를 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했고요.
다시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엔진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재가속을 할 때에는 그 일련의 동작이 그렇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시동이 꺼질 때와 그 다음에 다시 꺼졌던 시동이 걸렸을 때, 그때는 이 가솔린 엔진보다는 좀 부드럽지 못한 것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디젤 엔진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 가지고 이 차만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좀 어떤 분들이 선택하실까요? 본인과 이제 가족을 위해서 좀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이 큰 게 필요를 한데, 그렇다고 해서 SUV는 실은 그런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맞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의 이런 일상주행에서의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유로움입니다. 뭐 실내 공간, 또 편의 장비, 아니면 이렇게 엑셀을 많이 밟지 않을 때의 일상 조건에서의 출력 수준, 이런 것들이 네,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6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 특히 620D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느낌들이 좀 도움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